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지난주 광복절로 한 주 쉬어갔더니 주말 아침 이렇게 정지유연과 전략을 세워보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 전략 꼼꼼하게 챙기는 이 시간, 오늘도 1시간 집중하시면서 다음 주는 좀 더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유망주 5종목 공개가 되니까요. 기대해주세요. 네, 그럼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파월 의장의 발언에 3대 지수 모두 급등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고요. 우리 시장 마감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이번 주에 3,200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어제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유입되면서 3,168선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네, 코스닥은 지난주에 815선까지 회복을 해냈지만 이번 주는 계속 내리면서 777선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782선까지 회복을 했네요. 네, 이번 주 정말 힘든 한 주였습니다. 그만큼 종목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지금부터 신청 받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전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연속 대상, 올해 1분기는 단독 대상, 또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상까지 MTN 원탑 정지우 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상을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예. 외우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감사합니다.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예. 한 주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이번 주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위원님의 삼성전자 관련주들은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실까요? 예, 제가 한 주 먼저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번 주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일단 삼성전자 이 스마트폰 부품주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선별적으로 강했죠. 왜냐하면 또 이제 엔비디아 쪽에 HBM4 지금 일단 샘플 퀄통과 이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중동 시장 점유율 1위다. 그리고 애플을 많이 격차를 줄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인데 거기에 이제 탑10에 한 4개 정도가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스마트폰도 기대감도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가 삼성 파운드리 쪽에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대형 프로젝트도 이제 진행을 한다. 예, 삼성 파운드리 쪽이랑. 물론 삼성이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내 파운드리 업체는 삼성 말고는 없죠. 예, 그래서 글로벌 이제 최고의 초고밀도 코팅 기술을 확보한 만큼 이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도 이제 드디어 때가 됐어요. 예. 무상증자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10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인데 그 단가가 16,000원대이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습니다. 예. 아마 이제 최고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상대로 이제 파워르정이 선물을 줬네요. 예. 간밤에 이제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죠. 이제 유동성 장세에 올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바닥에서 드디어 이제 코아시아 그룹주 같은 경우도 거래 터지고 상한가 들어가면서 이제 터지기 시작을 했죠.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 자회사 지분을 많이 늘렸거든요. 예. 그리고 외부에서 투자 유치를 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 상태고 일단은 이 코아시아 그룹주들도 이제 삼성전자 독보적 수혜주죠. 반도체랑도 엮여 있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 갤럭시 S25에도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 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엑셀 기기라든지 뭐 자율주행 카메라 이런 쪽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또 이제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비전 웍스도 오늘 이번 주 장중에 상한가 들어가면서 급등 랠리가 나왔던 기업이죠. 아이비전 웍스도 국내 폴더블폰 스마트폰 업체에 역시 또 검사 장비를 공급한다. 분량을 잡아내겠다. AI 팩토리 기업으로 선정이 됐죠.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이제 바닥에서 거래 터지고 또 중장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5개월 평선 해보고 않자.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차트가 굉장히 중장기 좋은 것 같고요. 이 P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역시 이번 주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PS 일렉트로닉스는 뭐 삼성전자,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쪽 관련주로 다 엮여 있죠. 슈퍼마이크로 쪽에 AI 서버 쪽에 국내 독점 총판 업체로 등록이 된 상태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이런 쪽이 같이 역시 수혜주 관점에서 테슬라 쪽이라든지 유럽 전기차 업체 1위 업체에 자율주행 핵심 부품을 또 공급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심지어 로봇팔 같은 경우도 삼성 쪽이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간밤에 미증시가 어떤 기업이 가장 급등을 했을까요? 예. 테슬라가 6% 가까이 가장 급등을 했죠. 그래서 아마 테슬라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의 전 세계 독점 수혜주죠. 예, 자율주행 핵심 부품 내년 1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다음 주 역시 또 주목받지 않을까. 대신 뭐 단기 과열권에 있는 기업들은 뭐 아이비전 웍스라든지 코아시아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과열권에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부담스럽지만 대신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살짝 접어줬죠. 그리고 아이비전 웍스도 과열 종목 시정 예고 때문에 살짝 접어줬기 때문에 역시 저가 매수기에는 조정신을 노려볼 만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일단 시가가 뜰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캐대언 열풍이 불고 있죠. 미국에서. 젊은 층보다도 일단 부모층에서 좀 더 인기가 더 많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K 컨텐츠, K 푸드 관련주들이 좀 초강세의 흐름이 전개됐는데 뭐 우양이라든지 김밥, 그리고 농심 라면이라든지 그리고 애니메이션 업체 스튜디오 미르가 또 주목받았죠. 왜냐면 이 스튜디오 미르가 마블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넷플릭스 쪽이랑도 장기 계약을 했거든요. 심지어 이제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가 이 네이버 쪽에 웹툰 자회사죠. 그리고 토ei 애니메이션 일본 쪽에 또 드래곤볼 만드는 회사 쪽이랑도 이미 고수라는 IP를 가지고 또 애니메이션 제작을 이제 앞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또 주목받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미르도 대표이사 장내 매수, 자사주 매, 그리고 대규모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3,000원 대표이사가 매수에 들어온다. 이 기업은 뭔가 크게 바라보고 들어온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실화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주가 움직임 보면 완벽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매수권은 지났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잭슨홀 미팅 경계감 때문에 이번 주 계속 미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세가 좀 깊게 이어졌거든요. 그다음에 막판에 좀 하락폭이 둔화됐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전환 신호가 나왔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한 6포인트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시가가 뜰 것 같고요. 그리고 양도세 강화 이슈도 이제 솔직히 이제 웬만하면 증세를 안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세금이 약간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는 그래도 좀 더 수면 아래로 좀 이제 가라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기서 굉장히 좀 강한 좀 호재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양도세 강화 이슈도 좀 묻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쪽에서 과연 그 때를 포착해보면 좋을지 다음 주 전략 바로 챙겨볼게요. 위원님 정말 다음 주에 굵직한 이슈들 많네요. 한미 네. 정상회담, 네. 엔비디아 실적도 나오고 한국은행 금통위까지 네. 있습니다. 네. 어떤 쪽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시장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물론 한미 정상회담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믿습니다. 잘 끝날 걸로. 그만큼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이제 계획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일단 금리로 간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중요하다. 금리로 좌지우지가 된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스티브 미란이라는 연준 이사가 이제 선임이 됐는데요.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이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경제를 이제 수립을 하고 이런 정책을 짜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약달러를 원해요. 그리고 일단은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달러를 원할 거면 금리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약달러가 되면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장 그 부분을 국채 매입을 통해서 또 보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쯤 되면 어차피 파월 의장은 또 임기가 이제 마감이 되죠.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같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코로나 때 한번 경험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경험을 해봤죠.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위기가 아니에요. 미국 고용이 좀 둔화되고는 있지만 미국 이민자들을 좀 정책을 좀 펼치면서 그러면서 고용이 둔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상 관세에 따른 일시적인 고용 둔화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고용이 둔화됐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양적완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아마 내년도쯤에는 버블 장세가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상당 부분 물가를 차지하는 부분이 또 국제 유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럴당 $60 초반대에서 이미 낮춰놨기 때문에 사우디 빈살만이 계속 증산 얘기를 발표를 하죠. 아마 미국 셰일 오일 업체를 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심산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배럴당 이제 $60 이하로 또 낮춰놓으면 이제 생산 단가가 안 맞아서 미국 업체들이 좀 도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대신 아직은 뭐 미국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지금 이 국제유가가 이 낮은 부분은 어차피 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뭔 생각이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아마 제한적으로 물가만 올라주면서 미국이 유동성 이제 풀면 금리나 양적 완화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도 한 연말까지도 한번 유동성 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버블을 지금 이제 대비를 할 때가 아니고요. 즐기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버블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적극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이 반도체 이슈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 9월 말이면 자사주 매입이 끝나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적극 기회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저가 매수 기회 적극적으로 노려보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주식 싹쓸이 금요일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이제 주식을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을 싹쓸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다. 이거 제가 좀 이제 만들어낸 말인데요. 역시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좀 믿을 만한 세력들이 좀 들어와야지만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좀 많이 좀 이제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이제 이 가상화폐 쪽도 간밤에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급등이 이루어졌죠. 아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상향을 좀 그리지 않을까 추측은 되는데요. 대신 이 주식 투자가 좀 중요하겠죠. 주식은 좀 열심히 분석한 만큼 또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 반도체 스마트폰 핵심 수혜주가 뭘까? 삼성 일단은 지금 이 스마트폰 쪽은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도 1위를 했는데 SK하이닉스한테 좀 최근 들어 좀 뺏기긴 했죠. 그런데 다시 어마어마한 또 시설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TSMC 쪽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이 파운드리 사업을 미국의 이나노 양산이 이제 멀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를 수주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의미 있는 부분 같고요. 전장 반도체까지도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신뢰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주 중에서 이 PS 일렉트로닉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게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721선 부근에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721선 부근에서 이렇게 자꾸 대양선 나온 기업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누군가는 이제 강하게 들어온 건데 벌써 이번 달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있거든요. 근데 P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들어왔죠. 총 142억이 들어오고 이번에 자사주 소각까지 했죠. 그리고 대표사가 한 6억에 가까운 장내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만기 전 사채 취득으로 해서 최대주가 기관들 물량도 취득하고 소각을 해버렸죠. 이제 20억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대표사가 꾸준하게 장내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4,800원, 3,400원대까지. 그리고 이제 올해 3분기부터 실적이 급증할 전망인 것 같고요. 특히 내년 1분기부터는 전장 반도체 쪽의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 이 영진하이텍과 사니코전자를 인수하면서 그룹 이제 외형을 좀 키우고 있거든요. 매출이 1,000억대에서 이제 2,000억대 이제 전망이 좀 나오면서 스마트 팩토리, 로봇팔, 삼성전자랑 지금 협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 반도체 장비, 그리고 중요한 게 슈퍼마이크로, 엔비디아 협력업체죠. AI 서버. 이쪽에 8월 달부터 드디어 독점, 국내 총판 업체로 등록이 됐다. 거기에 이제 앞으로 OEM 양산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뭐 PS 일렉트로닉스는 실적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만 빼면 실적은 이제 나중에 좋아지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완벽하죠. 차트가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대양선, 밀집 국면 완벽 정배열. 약간 틀려요. 올해 지금 5월 달이랑 작년도랑 약간 틀린 게 지금은 5일선, 11선, 21선, 61선, 100일, 200일, 720선까지 완벽하게 정배 상태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참고하시면서 간밤에 테슬라 급등을 해가지고요. 아마 다음 주, 지금 이제 종고점을 이제 뚫기 직전이거든요. 주식은 연속적으로 올라오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전고점을 이제 막 돌파가 임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하게 되면 본격 급등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죠. 그래서 PS 일렉트로닉스 올해 하반기 이제 내년 초까지 때가 오지 않았나 예상이 됩니다. 주포들의 매집은 끝났고요. 합병도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차트는 완벽하게 정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린 리소스. 그린 리소스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 수급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수급의 변화가 있을 때 움직인다.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대양선 일봉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정고점을 뚫죠. 그리고 나서 돌파 안착.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 초읽기 들어왔죠.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제 시비 발행이 이뤄지고 나서 아직 시비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또 격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발행을 하게 되면 1년 뒤를 바라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세력들이 이득 실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뛰어도 별로 그렇게 이렇게 뭐 흥이 안 나거든요. 왜? 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1년 뒤를 보고 투자를 들어오기 때문에 1년, 12발행 투자 들어오고 1년 뒤에 행사할 수 있을 때쯤 물량 부담 우려감 때문에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하에 있을 때는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상에서 세력들은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대주가 만기 전 사채 취득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고점을 뚫었는데 단가가 기관들의 이자율 0% 그리고 리픽싱 조항도 없이 시비 발행을 하게 되면 이제 전환가액이 시가가 낮아지면 낮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오직 16,000원대 고정가로 앞으로 시비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관 세력들은 16,000원 이상까지 올라가야지 좀 이득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전 최소한 16,000원대 이상까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자세한 얘기는 이후에 제가 주식 싹쓸이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D바이스가 있죠. 지금 설명드리는 기업들이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는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MD바이스도 이제 5일선, 11선, 21선이 이제 60일선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임박돼 있죠. 그래서 1차 상승파동 조정받고 2차 상승파동 준비하는 위치죠. 근데 이 기업은 SSD 쪽에 메모리 랜드 플래시 쪽이죠. 중국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SSD의 장기 공급 계약을 했죠. 무려 2028년도 때까지 장기 공급 계약을 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155억 전망이 나오는데 내년도는 200억 이상 전망이 나오죠. 이게 뭐 갑자기 취소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공급 계약을 한 상태다 보니까 아마 안정적으로 좀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이제 그린 리소스가 MD바이스의 지분 투자를 6% 정도 했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상장 자금을 다 하이브리드 본딩, 패키징 쪽에 자금을 투입했거든요. 장비 도입,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도 도입하고 열 처리 장비도 도입하고 그래서 제조 라인을 설치한 다음에 샘플 업체 등록만 마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샘플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독보적인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주로 볼 수가 있죠. 이게 뭐 그냥 장비 관련주가 아니고요. 패키징 쪽에 기술을 갖고 있는 역시 설계 기업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더 강력한 재료가 아닐까 예상이 돼요. 장비 기업보다도. 그런 관점에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SSD와 하이브리드 본딩 이 두 가지 투트랙으로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다. 설계 기업인데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HBM 수혜주, 동시 수혜주 관점에서 앞으로 엔비디아 HBM4 퀄통과 이런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 아마 종고점을 돌파를 하고 본격 급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해 하반기에 올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역시 앞으로 추가 고객사도 중국 2곳, 그리고 벨기에, 유럽 1곳, 3곳을 추가 고객사도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코아시아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700에서 아래에서 역시 이것도 정벨 상태에 들어가려고 그러죠. 이 723만 위에 있지 이 밑에 거는 완벽 정벨 상태 초읽기에 들어갔죠. 이제 종고점을 돌파하고 있죠. 예, 그죠? 이 기업도 이제 때가 된 거죠. 예, 드디어 실적이 흑자 전환되고 자회사들마저도 실적이 흑자 전환되고 실적이 급증하는 상태에서 자회사 지분을 각각 코아시아 세미, 코아시아 CM 쪽에 수백억씩 지분을 늘려놨기 때문에 자회사, 핵심 자회사들의 지분을 많이 늘려놨네. 실적은 급증하네. 왜? 이제 삼성 파운드리도 회복되고 있고 삼성 스마트폰도 회복되고 있으니까 이제 드디어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722선, 6,990원이 자사주 매입 단가이기 때문에 역시 그 이하는 저가 매수 구간으로 보면서 이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추가 급등을 노리면서 앞으로 삼성전자 관련주들은 올해 하반기까지도 내년도까지도 역시 또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삼성의 때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다음 달에 마무리되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알테오젠, 매수가는 42만 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주 차트 보니까 마음 졸이셨겠어요. 목요일까지 손실을 키우다가 어제 그래도 수익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장중에는 43만 원까지 올랐는데요. 매도 시기가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정지우 위원님, 언제쯤 매도해 볼까요? 어렵죠. 주식 투자가 참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은 더 갈 거를 찾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바닥을 찾는 거는 쉬울지도 몰라요. 인내심과 그리고 돈이 있으면. 왜? 바닥에서는 매집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더 갈 거를 찾는 거는 내일 급등할까? 오늘 떨어질까? 내일 급등하면 좋고 내일 떨어지면 안 좋고. 근데 바닥은 계속 매집만 하면 되고.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알테오젠은 제가 2020년도 때 봤던 것 같아요. 코로나 위기 때, 만원대 부근에서. 그때 막 대규모 수주를 하더라고요. 플랫폼 수주를 하더라고요. 바이오 쪽에. 만원대였어요. 지금 한 40배, 50배 정도 올라왔죠. 더 갈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식은 더 갈 걸 찾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지는 2023년도 때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 들어갈 때가 있어요.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그때는 바닥에서 이제 하루 이틀 또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서 10%, 20%, 30%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안 좋게 생각을 하겠죠. 이거 왜 못 갈까?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그때 당시가 귀했던 거죠. 누군가는 대량 거래 시현됐다는 건 누군가는 엄청나게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바닥에서 던지고 나갔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대량 거래 시현되고 고점을 뚫어버릴 때는 매수세가 매수세를 이겼구나. 그래서 가는 거구나. 그런데 반대로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부실주였어요. 그런데 못 간다. 그럼 잘못하면 상장 폐지될 수도 있겠다. 불안하겠다. 그래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또 보면 알죠. 이 기업이 대량 거래 터지는데 뭐 상장 폐지가 될 만한 기업일지 아니면 뭐 대규모 수주를 한 거 앞으로 좀 긍정적인 예상이 될지 거기서만 보는 거죠. 일단 저항권만 말씀드릴게요. 50만 원대가 단기 저항권이에요. 이전 고점 부분은 저는 50만 원대까지 목표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전 저점이 이탈된다. 물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전반적으로 시가가 뜰 것 같은데 일단 39만 원대 여기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여기 36만 원대 200일선이죠. 이 라인대를 지지권으로 보시면서 50만 원대까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도 50만 원까지 쭉 끌고 가시면서 수익도 극대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잘 네. 주셨어요.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뷰노고요. 네, 뷰노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3만 원에 10%요. 3만 원에 비중 10%. 지금 손실이 크시네요. 혹시 작년에 매수하신 거세요? 네, 어제 그래도 11% 급등을 했는데 겨우 2만 원을 지금 회복한 상태입니다. 언제쯤 매수가 위로 좀 올라올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정지우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약간 목소리 좀 가라앉으셨는데 좀 희망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뷰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3만 원대에서 봤으면 좀 약간 단가가 높으시긴 한데 AI 쪽에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아쉬울 수도 있는데 임원이 조금 장내 매수를 한 것 같아요. 150주 그리고 11,000원대에선 또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2,500주. 그러니까 임원이 조금씩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인 징후인 것 같거든요. 대신 좀 단점은 아직 AI 쪽은 실적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기업들을 명확하게 3만 원대에서 매매를 했으면 손절가를 이전 저점이 깨지면 매도했다가 다시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왜 이런 부분들은 실적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셀트론이나 삼성전자 같은 실적주가 아니기 때문에 수년간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그만큼 뭔가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투자분이 좀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게 일단은 적자를 기록한다라는 건 좀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지지권, 전저점 이탈되면 경계를 해야 된다.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3만 원대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봤다. 근데 721선이 23,000원대가 있죠. 그러면 원래 여기서 매도를 했다가 치면서 깨진다. 저항받는다? 그럼 다시 밑에서 재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초보 투자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량주를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나 아니면 뭐 셀트론이라든지 왜 자사주 매입이 막 10조 원 들어오고 3조 원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대량 매집하네?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혹시 자사주 매입했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 관심주는 아니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거든요. 다트전자 공시 혹시 안 보시죠? 예. 네, 예, 다트전자 공시라고 있어요. 이 증권회사 HTS를 보면 투자 정보에 들어가시게 되면 다트전자 공시라고 있는데 거기서 임원들이 팔았는지 아니면 거기서 자사주 매입을 했는지 자사주를 처분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확인해 보셔야지만이 역시 앞으로 수급이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다. 그런데 그 90%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최대주가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이거를 안 보는데 성공 투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간혹가다 그거를 봤는데도 운이 안 좋아서 실패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지금은 임원들이 좀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이전 저점 부분이 지지권이에요. 이 지지권이 17,000원. 여기가 깨지면 또 추가 하락 가능성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대신 이제 간밤에 미증시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AI 쪽에 이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민다 이런 얘기들이 5년 동안 이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은 이제 좀 높을 것 같아요. 25,000원대가 일단 저항권인데 25,000원대 뚫어버리면 일단 본전 부근인 3만원대까지도 좀 기다려보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이제 5개월의 평선 회복되고 이번 달 이제 바닥 탈출 시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7,000원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시청자분 오래 들고 계셔서 속상하실 텐데 그래도 본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잘 체크해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한화시스템이고요. 매수가는 48,000원.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100%입니다. 근데 어제 종가를 보니까 53,300원. 비중 크신데 그래도 수익권이시라서 다행이신 것 같습니다. 언제쯤 수익을 챙겨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예, 하나시스템 제가 좋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안 좋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저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지 이렇게 좋은 주식을 찾는 게 아니에요. 좋은 주식이잖아요. 예, 그죠? 방산 쪽에. 예, 그런데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하나시스템 이제 방산 테마로 해서 바닥에서 밀집 국면 정배를 초기에서 2024년도 때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저 위에 7만 원대에서 고점을 찍고 자꾸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아무도 모르죠. 예. 푸틴의 마음에 달렸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마음에 달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한 3, 4년 이상 더 길게 10년 이상. 물론 이제 베트남 전쟁도 좀 오래 가기도 했지만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아프가니스탄. 그런데 여기서 요즘에 자꾸 정전 얘기가 나와요. 휴전협정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일단은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주가의 흐름에는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방산업종을 볼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미 바닥에서 3배, 4배 가까이 터진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투자자분도 더 갈 거를 찾는 거죠. 53,000원, 이제 48,000원대에서 사가지고 그래, 더 갈 거야. 7만 원이 가도 매도를 안 하고 더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봉 차트를 보면 지금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이제 고점 돌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48,000원? 여기서 사신 거죠? 딱 지지권에서 사신 것 같아요. 이번 달 저점 부근. 더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실적 대비 퍼가 올해 예상 실적 대비도 수십 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일단 당장 실적 대비는. 앞으로 미래의 실적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일단 당장 실적 대비. 그래서 주식은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터질 때 그럴 때 집중 도전한다. 이 종목은 3만 원대 이하가 저가 매수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48,000원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길게 조금 더 본다라고 하면 7만 원대에서 또 누군가는 추격 매수해서 물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7만 원대까지는 목표치를 보고 48,000원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이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지만 그래도 7만 원까지는 지켜보자고 목표가 높게 설정해 주셨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또 수익 극대화 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네, 그럼 이제 위원님의 종목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위원님과 닮은 종목 1위 삼성전자 살펴볼게요. 대한민국 시총 1위 기업을 62,000원대에 위원님이 추천을 하셨는데 쉬지 않고 7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점을 다시 높이는 모습이 나왔네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이 이제 마무리될 시점이잖아요. 9월 말 정도면 끝날 것 같거든요. 10월 초라고 나왔는데 왜 11월 달에서 왜 10월 달까지로 자사주 매입을 왜 앞당겼을까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삼성전자만이 알고 있겠죠. 그런데 앞당기는 게 나쁠까요? 좋을까요? 주포들의 매수가 좀 더 1개월 앞당겨진 거예요. 원래 11월 초까지인데 공시는 예전엔 좋은 거죠. 뭔가 잘 되고 있구나. 잘 되니까 빨리 살려고 하는구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차트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10%는 차트를 보면서 바닥을 짚어내는 거죠. 이미 제가 6만 원대 초반, 6만 원 이하에서 바닥을 짚어낸 것 같아요. 지금은 자사주 매입 끝날 때까지 강홀딩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워낙에 바닥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코지우, 코아시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에 진입을 했고요. 저점 찍고 정말 무섭게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도 보니까 이틀 빼고 매일 올랐네요, 위원님. 요즘에 좀 코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닥이다라는 거죠. 왜 바닥이냐? 대표이사 최대주주 자사주 매입 단가 이하 있잖아요. 6,990원. 그런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코아시아 5일선, 10일선, 20일선, 이제 60일선, 100일선, 200일선이 이제 완벽 정벨 상태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위치죠. 700일선은 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720일선 아래에 있다는 건 좀 더 바닥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 지지받고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이뤄지려고 하나? 이렇게 의미를 좀 부여를 할 수가 있고 월봉상 20개월 이평선 이번 달 첫 돌파하면서 월봉 적산병이 나온다. 이제 20개월 이평선 돌파하면 추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지 아직 MACD도 이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아직 침체권이잖아요. 이제 막 50까지 올라왔거든요. 이제 침체돼 있다가 투자자들 절반 정도가 이제 살아나고 있구나. 절반. 변곡점이구나. 근데 변곡점에서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투자 심리도가 변곡점에서 아래로 갔던 시점이 있어요. 그때는 2024년도 때였어요. 20개월 이평선을 반대로 깨버리고 아래로 갔어요. 투자 심리도가 침체권. 지금은 반대로 MACD가 골든크로스 나오는데 20개월 이평선을 깨는 게 아니고 돌파를 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투자 심리가 50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2024년도 때랑은 반대로 이제는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서 파운드리 그러면서 스마트폰 업황이 회복되니까 회사가 실적이 급증하네. 이제 위로 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대로 순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딩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홀딩 의견 챙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PS 일렉트로닉스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진입을 해서 고점 가격대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차트를 보면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었네요, 위원님. 예, 이 PS 일렉트로닉스는 정 PS라고 요즘 하는데 간밤에 지금 테슬라가 6% 급등했거든요. 예. 전 테슬라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로봇 쪽이랑 이제 AI 쪽부터 시작해서 뭐 슈퍼컴퓨터, 우주항공 분야, 뭐 ESS 분야, 태양광 분야, 뭐 배터리 분야, 자율주행 전기차 분야. 다음 달에는 10배 성능이 더 높은 자율주행 전기차를 또 선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방금 전에 제가 이 김밥강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종고점을 돌파하려고 그래요. 예. 조정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왔죠. 제가 볼 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4일 연속적으로 올라왔다가 살짝 접어줬다. 거래량이 없죠. 아직 상토 신호가 안 났는데 아마 내년 1분기까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저는 이제 뭐 AI 서버, 자율주행 전기차, 로봇, 반도체 장비 뭐 다 엮여있기 때문에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지난 이제 한 3주 전이었나요? 상한가 한번 들어갔잖아요. 다시 한번 상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고점 돌파 또 한 번 상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PS였으면 이 종목은 정 MD인가요? MD바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난주 월요일에 진입을 했고요. 단기 저점을 잡은 건지 주 후반에는 잘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MD바이스는 HBM 쪽에 일단 독보적 수혜주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HBM 쪽에 재료가 있는데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엮여 있다. 뭐 TSMC를 뛰어넘어섰다라는 언론 보도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만큼 이 MD바이스는 누가 투자 들어왔죠? 그린 리소스가 MD바이스를 투자했죠. MD바이스가 그린 리소스를 투자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그린 리소스가 이 회사의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보고 지분을 간접적으로 전략적 지분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 일단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올해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이 155억 아마 될 것 같아요. 9월달, 10월달이 가장 성수기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초과 달성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 퀄통하고 이제 수주 얘기 나오면 아마 HBM 수혜주 중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쪽을 다 뚫을 수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장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차트를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정벨 상태 들어가는 이제 초입이거든요. 이제 21선이 61선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임박돼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십자선 형태의 전환 신호가 나왔어요. 5일선 회복 안착. 일정 기간 하락한 이후에 십자선 형태의 전환 신호가 나올 때는 상승 전환 신호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정고점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역시 12,000원대, 11,000원 이하를 저가 매수 기회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서 추가 하반기 반등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골든크로스 임박이라고 하셨습니다. 11,000원대 이하 부근에서는 충분히 진입도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리튬, 정세빛 보겠습니다. 세비캠이고요. 이 종목 8월 4일에 진입을 해서 정말 손실 한 번 없이 쭉쭉 올라왔습니다.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하면서 현재 무려 57% 가까운 상승률이네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역시 1등 종목은 다르구나.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세비캠 같은 경우는요. 리튬주의 대장주죠. 왜 그럴까 하면 일단 탄산 리튬을 생산하는데도 또 배터리 사업도 확대를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부터 해서 북미, 유럽까지 공략을 하고 있고요. 사모펀드에서 매집이 이루어진 기업이죠.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식은 왜 올라가느냐, 왜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뿐만이 아닌 것 같고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을 왜 맞췄느냐, 이 문제를 왜 맞췄느냐, 왜 틀렸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답 노트도 이제 학창 시절에 쓰잖아요. 그만큼 정상적으로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맞췄는데 찍어서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작 수능에 가서는 또 실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데 이 종목은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세가 이뤄졌고요. 최근 들어 기간 조정 받은 이유가 있어요.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들어갔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받았네. 그럼 그 경고 종목 지정 예고는 언제 끝나느냐?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이제 마무리될 시점이기 때문에 다음 주 중반 이후에 재차 추가 급등을 노려보는 시점이구나.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딱 11선 부분까지 눌러놨죠. 주식은 갈 때 적게 떨어진 11선, 많이 떨어지면 21선인데 다음 주 증시가 이제 급등 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앨범알도 3% 급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반등을 시도하겠죠. 대량 거래 시연 없이 정상적인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월봉상 이제 이번 달 20개월 이평선 돌파하면 다음 달 시세 분출 국면에 도전하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어제처럼 눌린 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면 좋았을 그런 주가였습니다. 다음 주 중반 이후 급등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새로운 종목 5종목 하나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오늘은 제가 첫 번째로 좀 신뢰감이 있는 기업인 것 같아서 갖고 왔거든요. 드디어 때가 된 것 같아요. 자꾸 제가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명분이 있죠. 왜? 자사주 매입이 끝났어요. 인텍플러스가. 예. 인텍플러스 자사주 매입이 18억 매집이 끝났다. 아, 왜 최대 주주는 9,000원대에서 왜 올해 하반기 자사주 매입을 18억을 했을까? 아, 그만큼 이제 주가가 바닥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했던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은 인텔 쪽에 재료가 있고요. 거기에 TSMC 쪽에 이 파운드리 이 본사에 직접 납품을 추진할 만큼 앞으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규모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제 상반기 흑자 전환이 좀 이뤄졌거든요. 그러면서 시비 투자가 2023년도 때 200억이 들어왔죠. 최저 전환가액이 36,000원대예요. 예. 지금 현재가 11,000원. 그러니까 기관들은 벌써 2년 동안 2년까지는 안 된 것 같고요. 예. 36,000원 이상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해서 2023년도 때 200억을 투자한 거거든요. 이자율이 0%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바로 차트를 보면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번 달 이제 5개월 평선 회복되면서 팔아벌리기 이렇게 이제 변곡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락 기조 속에서 움직이다가 이렇게 딱 옆에서 이제 밑에서 터닝할 때가 있어요. 20개월 평선 뚫어버리고 2023년도 때 랠리가 나왔죠. 지금도 계속 떨어졌죠. 2025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이 파라볼릭 이격이 아직까지 더 벌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봉이랑 일봉이랑 딱 붙어 있죠. 이번 달, 다음 달 터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드디어 본격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거죠. 이제 하반기 반도체 관련주를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TSMC,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인텔 관련주로 엮여 있는 만큼 인텍플러스 이제 좀 신뢰할 만한 기업으로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면서 한번 721선 최소한 2만 원대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만 원까지 기대해 보겠고요. 은하님이 채팅창에 자사주 매입 확인하는 거 정말 좋은 매매 기법이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위원님이 다 옥석 가리기 해주시니까 남은 4종목도 더 기대해 보면서 다음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이 아이비전 억스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이비전 억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주가가 싸서 뭐 동전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은 일단은 나인테크가 지분을 이제 2대 주주로 있죠. 17% 지분을 늘려놔서 나인테크도 이제 내년도 상반기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나트륨 배터리 국내 최초로 공급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국내 정부 쪽에 동서발전 쪽에도 공급을 준비하고 있고요. 3,000원 초반대가 바닥권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에요. 기관 투자가들 매집 단가 부근이기도 하고요. 최대 주주가 나인테크도 100억 이상 지분을 늘려놨기 때문에 신뢰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이비전 억스도 수급이 들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폴더블폰, 유리기판 검사 장비, 배터리 열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검사 시스템을 연내 개발을 완료하겠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 폴더블폰 쪽에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것 같거든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밀집 국면 완벽하게 정발 초읽기 들어갔죠. 아우, 차트가 끝내줘요. 누르면 제가 사고 싶습니다. 누르면. 근데 많이 안 누르겠죠, 이제. 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수가 이제 급등 출발할 것 같기 때문에 과열 종목 지정 예고 때문에 떨어졌죠. 제가 아까 이유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은 올라갈 때, 조정받을 때 이유가 중요하다. 과열 종목 지정 예고 때문에 밀렸다. 일시적으로 단기 과열돼 있으니까 시켜주려고 내려오는 거구나. 그럼 내려오면 저가 매수 기회이겠구나. 월봉상 5개월 평선 회복 안착과 함께 이번 달 대량 거래 시연되면서 이번 달에 바닥 시연하는구나. 조정받으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아이비전 웍스였습니다. 조정 시 저가 매수기에 잘 포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세 번째 종목 알아볼까요? 어떤 거예요? 이 코아시아 CM도 이제 좀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 게요. 최대 주주가 꾸준하게 지분을 100억씩, 90억씩 이제 늘려놨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이뤄지는데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 삼성전자의 XR 기기가 나올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퀄컴 쪽이랑도 그렇고
XR 카메라 쪽을 개발을 좀 했던 기업이고 자율주행 카메라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3D 센스 카메라 쪽이죠. 이쪽에 앞으로 이제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차 여러 가지 이제 로봇까지 다양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나중에 개발을 하려 한다 그러면 상당히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대신 지금 주가 급등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좀 조정받을 수도 있는데 조정받으면 또 볼만한 기업 같아요. 이제 바닥권에서 이번 달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거든요. 코아시아 CM도 실적이 이제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또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코아시아 CM이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이제 두 종목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이 M디바이스를 좀 보려고요. 다시 한번. M디바이스는 아마 엔비디아 쪽에 삼성전자가 HBM 수주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 어차피 그 다음 HBM4는 그 다음에 HBM4E가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HBM4E부터 16단 여기서부터 해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이 회사가 16단 적층 기술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 제로가 나올 때는 상한가를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재무 상태 좋고요. 실적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물량은 2년 6개월 동안 보유 예수가 걸려 있고 기관들의 오버행 이슈 물량도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20-30만 주 정도밖에 없는 편이기 때문에 물량 부담 우려감도 없을 것 같아요. 재무 상태도 탄탄하고요. 앞으로 하반기 실적이 급증할 전망인 만큼 11,000원대, 11,000원 이하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M디바이스였습니다. 말씀해주신 가격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 남겨두고 있네요. 뭘까요, 오늘? 오늘 가장 맛있는 소스를 좀 들고 왔습니다. 그린 리소스를 좀 들고 왔는데요. 좀 아재 개그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수급이 좋잖아요. 무상증자를 갑자기 대금으로 했다? 그런데 기관 투자가들도 들어왔는데 자그마치 16,000원대에서 이자 없이 200억 투자가 들어왔다? 그런데 7월 달에 이후에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자꾸 재료들이 나오잖아요. 초전도체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고요. 삼성전자 쪽에 파운드리 쪽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미 2,000억 규모의 생산 공장을 신공장을 준공 완공을 해놨거든요. 인천 쪽에. 그리고 나서 메모리형 제품도 이제 신제품도 개발을 한다. 그런데 심지어 TSMC 쪽이랑도 영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게 예사롭잖아요. 거기에 또 친환경 에너지 사업도 확대한다. 진짜 다양하게죠. 그런데 M디바이스랑 또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도까지 공동 개발한다. 그 부분이 굉장히 또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린 리소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린 리소스도 뭐죠? 지금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리는 기업들이 좀 바닥권에서 좀 정배열 상태 들어가고 거래가 터지는 기업들 위주로 좀 설명드리고 있는데 정고점을 뚫었죠. 이 8,600원대가 이제 8,800원대 정도? 8,800원이 여기에 바닥권인 것 같고 지지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틀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3일째는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부터 좀 8월 4일부터 설명을 드렸고 이미 6월 달부터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봉 차트를 보면 이번 달부터 터닝하고 있죠. 파라볼릭이 계속 하락 기조 속에서 움직이다가 이번 달부터 딱 터닝을 해요. 코아시아 CM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린 리소스도 마찬가지고요. 차트가 끝내주죠. 지난달에 세비캠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 달 세비캠도 50% 가까이 급등세가 이뤄졌던 거죠. 8월 달부터. 저가 매수 기회를 잘 노리면서 완벽합니다.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은 잘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앞으로 삼성 파운드리 대장주 관점에서 16,000원대 이상, 최소 16,000원대 이상까지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최소 16,000원대 이상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 바로 이어지는데요.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경험들이 많거든요.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다. 주식은 테마성을 찾는 게 아니고 주식은 실적이 급증할 만한 걸 찾는 거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은 실적이 급증할 만한 기업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 실적이 이미 급증한 기업을 또 설명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5년 연속 지금 거의 전체 1등 대상을 달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지금 노란톡도 꼭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 지금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을 하니까요. 9시부터 진행하니까 지금 바로 링크 닫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화면에 보이는 소통 창구 꼭 적극적으로 활용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9시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 바로 이어지는데요. 세비캠이 단기간에 신고가 랠리를 보이면서 57%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이번 주에 정말 돋보였던 로보티즈까지도 급등 적중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할 종목
크게 갈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공개 방송 꼭 놓치지 마세요. 최고의 계좌는 최고의 위원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지위원 4년 연속 대상에 올해 1분기 단독 대상 또 상반기 베스트 상까지 자타공인 MTN 원탑 위원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